선배들이 알려주는 간호학과 생활 노하우. 안녕하세요.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이영채, 장현진, 허윤서입니다. 첫 번째로 포털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율곡기념 도서관을 이용하면 대학 도서관과 연계된 유료 자료들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키스는 가제를 사용할 때 참고하기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 펀메드는 문헌 검색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DBPR는 저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인데 모든 주제의 학술지의 서지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씨날입니다. 씨날은 외국 출판물 및 영문 저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해 보았어요. 처음으로 총학생회 백야는 단국대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간호학과 학생들만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백야와 학생회 모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러한 행사들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아주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3학년이 되면 제일 혼란스러울 병원 실습에 대해 말씀해 드릴게요. 병원 실습은 공지방에 올라오는 그 일정표를 무조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조별로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고 실습에 임하시면 됩니다. 먼저 병원 실습은 어디에서 할까요? 저희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학교 병원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은요. 근데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이나 정신간호학 실습은 외부 실습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지역사회간호학은 천안시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실습하기도 했어요. 저는 참고로 서울에서도 해봤는데 천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워서 좋았어요. 그리고 정신간호학 실습도 반대병원, 납병원, 성해병원으로 나뉘어서 외부 실습을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외부 실습은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스케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실습 시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친구들이 처음 실습을 나가면 너무 긴장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적극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선생님한테 바이탈을 언제 측정하면 되는지 묻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10시나 5시에 바이탈을 측정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엿다보면 환자 목록이 써져 있는 종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바이탈 측정해서 선생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실 갈 때 가도 되냐고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꼭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병동 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꼭 다녀오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병원 실습을 하면서 꼭 챙겼으면 좋겠는 것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압박 스타킹이에요. 압박 스타킹은 남녀 불문하고 꼭 챙겼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종아리가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진짜 붓고 발도 엄청 많이 붓고 아파와요. 이러면 잠 잘 때도 힘들고 그 한 주 내내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거든요. 그럴 때 압박 스타킹 신어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텀블러예요. 아침에 7시에 만약에 실습을 간다 하면 12시까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종이컵이 없는 곳이 꽤 많아요. 그리고 종이컵을 학생이 먼저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텀블러를 늘 가지고 다녀서 점심시간에만 물 먹지 말고 중간중간 물도 먹어가면서 실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한 하얀 신발이에요. 간호화도 가능하고 일반 운동화 하얀 색깔, 예를 들어 에어포스 같은 것도 가능해요. 근데 크록스나 슬리퍼는 저희는 아무래도 실습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복장에서부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록스 슬리퍼 같은 거는 착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작은 초콜릿이나 사탕, 힘들 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간식 저는 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하다 보면은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간식 같은 거 주머니에 넣어가서 먹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꼭 힘들 때 하나씩 꺼내서 먹을 수 있게 간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품은 메모지가 있어요. 메모지는 일단 선생님들한테 바이탈이나 BST를 재고 적어서 드릴 수도 있고 굉장히 환자분 사정할 때도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정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네임펜, 삼색 볼펜 이거는 단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형광펜은 바이탈을 측정했는데 좀 이상한 수치가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기 전에 형광펜으로 꾸어서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드리면 선생님들이 훨씬 좋아하세요. 그리고 수첩이에요. 수첩은 환자분 사정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케이스 쓸 때 정보를 적을 때 중요하고 간호대학 나선식 때 나눠주는 가위도 하나씩 들고 다니면 나름 유용하게 쓸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실습복이 굉장히 볼펜이 잘 묻어요. 그래서 저는 볼펜 묻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널스 포켓은 필수가 아니지만 볼펜 묻는 게 싫다 하면은 저는 꼭 챙겨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습할 때 아이패드 들고 가도 돼요. 근데 들고 가도 되는데 아이패드를 계속 보라는 게 아니고 환자분 사정할 때나 종이를 들고 다니기 좀 싫을 때 들고 가서 아이패드 굿노트 같은 거 사용해서 사정해도 되니까 이것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케이스 스터디는 실습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간호 과정을 적용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 사정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은 대상자와 라포를 쌓는 것입니다. 라포를 쌓기 위해서는 스몰 토크 기술을 연마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습하면서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활력 징후를 측정할 때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 외에도 간호사 선생님을 따라다니거나 의사 선생님들 회진 도실 때 따라가서 관찰하면 환자 상태나 간호 요구 등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시간에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호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간호과정 실무 지침과 간호진단 중재 및 결과 가이드 등의 책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간호진단을 3개에서 5개 정도 내리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근거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변비는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식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간호 목표는 측정과 관찰이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좋은 행동 동사로는 말로 표현한다, 수행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등이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할 동사로는 이해한다, 안다, 느낀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간호 계획은 진단적 계획, 치료적 계획, 교육적 계획으로 나뉘고 예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과 중재는 교재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다섯 번째 간호평가는 달성, 부분달성, 미달성으로 나뉩니다. 평가를 할 때는 근거를 작성해야 하고 부분달성과 미달성인 경우 추후 간호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작성할 때 대상자에게 투약한 약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되는데 약물 정보 검색은 약학정보원이나 서울아산병원 의약품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는 입원 기간이 너무 길거나 금방 퇴원할 환자는 환자 사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나 꿀팁들을 잘 이용하셔서 학교 생활과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 화이팅!